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집안과 파혼하고 지금은 솔로가 된 30대 초반 공무원 여자입니다. 사람 생김새 다 다르고 생각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은 정말이지 처음 봤네요. 그래도 예식장만 계약한 상태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신혼여행이며 스드메 더 깊게 들어가 신혼집에 가전 가구 넣은 상태에서 파혼하게 됐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요? 아마도 그런 고충을 겪는 게 두려워 파혼하지 못하고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해져 옵니다. 저는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와 결혼을 준비했었습니다. 식품업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나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참 저에게 자상하고 애틋하게 사랑해 주었던 남자라 연애는 정말 행복하게 했었어요. 남자가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아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예비시댁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집안이었고 조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 하신 아주 평범한 집안이에요.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집 하나 있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 역시 돈을 대단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인데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알바로 쇼핑몰 모델도 했었을 만큼 외모가 괜찮은 편이라 소개팅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전 남친도 그중 하나였는데 마음이 잘 맞아 사귀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예비시댁과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 때 한정식 집으로 남친이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긴장된 마음으로 착석했는데 생각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참 호탕하고 밝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계를 풀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은 이미 본인 아들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서 참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성격이라고 칭찬하시더군요.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훌륭하다며 제가 며느리로 참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꼭 해주려고 했어.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로 해줄게. 라고 하시길래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훌쩍 뛰어버린 시대에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문제를 시댁에서 해결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1, 2억 해주시는 것도 흔치 않은데 무려 10억이나 해주신다니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여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집 대출 갚아가며 살 줄 알았는데 신혼부터 10억짜리 집으로 시작한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더군요. 예비 신랑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맞아. 우리 집에서 나 장가 가면 집 해주신다고 약속했거든. 너 결혼 잘하는 거야. 라며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사실 예비 신랑의 그런 허세가 귀엽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셨고 예물 예단은 허례허식이라 필요 없으니 그냥 그 돈 아껴 결혼 준비에 보태라 하시더군요. 반반 정도 돈 내어 진행하길 원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는 결혼 날짜를 받아오겠다 하셨고 8개월 정도 후인 11월이더라고요. 요즘 결혼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려면 1년 정도 전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예식장 찾아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 삼아 투어를 다니곤 했죠. 그래서 저희 집이랑 시댁 사이쯤에 있는 경기도 모 예식장이 괜찮아 보여 그쯤으로 리스트를 짜서 양가에 알려드렸더니 저희 집에서는 괜찮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시댁에서는 별로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근처 지역 다른 예식장 2개를 더 골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 퇴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떤 예식장을 원하시는지 콕 집어 말씀해달라고 예랑이 통해 전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는 우리는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 집에서는 호텔 말씀 안 하시니?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10억짜리나 해오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예비 시모의 속뜻을 알겠더라고요. 남자 집에서 집을 해주는 대신 여자 쪽에서 할 만큼 도리를 해라 이거더군요. 시댁에서 반반 결혼하라고 하길래 저는 저 모아둔 돈 3천만 원 탈탈 털어 쓰면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부모님께서도 저 결혼하면 어느 정도 도와주시겠다 하셔서 5천만 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돈이랑 저 모은 돈 합쳐서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신혼집에 가전 가구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예식은 제 사정에 비해 너무 분에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잘 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힘으로 결혼해야 하니 적정 예산에 맞게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수준의 호텔식을 원하냐고 하니 예비 시모가 적어도 신라 호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거기 야외 예식이 예쁘던데 한번 알아봐. 우리도 어느 정도 해준 보람을 느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인맥이 넓으시단다. 높으신 분들도 오고 그러는데 수준을 좀 맞춰서 식을 올려야지. 부모님이랑 상의 안 해봤어? 라고 하시길래 제가 당황해서 결혼은 서로 반반 돈 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둘 주머니 사정 고려해 알아봤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그럼 호텔 야외식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텔식 최소가 5천이고 야외는 거의 1억은 써야 할 것 같은데 저나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 해주실 여력이 안 되세요. 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좀 언짢은 티를 내며 무슨 1억씩이나 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실내식으로 알아보던지. 그 정도 성의는 보일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이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10억 정도 신혼집을 해주는 남자 집이 없으니 웬만하면 예비시댁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다 라는 의견과 그건 갑질 같다. 우리가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비시댁에서 먼저 집 해준다고 말씀해 주신 거니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남친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처음엔 자기가 집에 잘 이야기해보겠다더니 나중에는 엄마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군요. 예비시댁에서는 남친 아버지 사업 때문에 호텔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대출을 받아 식을 진행하되 예비 시모가 원하는 야외식은 못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죠. 그랬더니 선심 쓰듯 알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장난 아니다 보니 10억짜리 집을 해주신다는데 이 정도는 맞춰야지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호텔 예식장을 잡아두었죠. 예약금만 2천만 원 냈습니다. 물론 제가 바로 목돈이 준비되지 않아서 남친이랑 반반 냈어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 쪽에서 추후 다 내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예비 시모가 참 잘했다 하시며 칭찬해 주시더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하시길래 큰 산 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더군요. 신혼여행 스드메 같은 건 예비 시모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전 가구 알아보려고 하니 예비 시모가 계속 동행하려 하시더군요. 시간도 예비 시모한테 맞춰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말에 특근이 잡혀 평일밖에 시간이 안 되어서 남친이랑 수요일 저녁에 만나
가전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수요일 저녁은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며 주말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저 없이 아들이랑만 가전 보고 계약하겠다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우리 신혼집 가전을 사주시겠다는 건가 싶었네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비 시모 뜻은 본인이 고르고 결제를 제가 하라는 거였네요. 너무 황당해서 어차피 제가 결제할 거 저도 마음에 드는 걸로 사야 한다고 하니 예비 시모도 기분이 나쁜 듯 무조건 주말로 시간 빼라 고집 피우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가전 가구는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없던 일로 했더니 예비 시모가 저더러 고집이 세다고 했다더군요. 그걸 예비 신랑이 저한테 전했어요. 그놈도 참 웃기죠.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이 있다 보니 이 결혼 과연 맞는 건가 싶더군요. 남친은 참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면 잘 살겠다 싶었는데 벌써부터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입대는 예비 시모 자리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남친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네요. 그러다가 한 번 크게 싸우고 제가 파혼하자고 했는데 예비 신랑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예비 시댁에서도 처음엔 그럴 거면 그냥 파혼하라고 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개혼이라 내가 많이 설렜나 봐.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한 거 인정하마. 이제부터는 정말 니들 뜻대로 해. 우리 아들이 널 참 많이 좋아하나 보다. 라며 씁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남녀간 정이란 게 뭔지 결국 다시 붙어서 결혼 준비 재개하게 되었고 한동안 예비 시모가 정말 간섭 안 하시더군요. 참 순진하게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 엎어놔야 고부 갈등이 해결되는 거구나 싶었네요. 예비 시댁의 시꺼먼 속내를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가전을 다 정해놨고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구였는데 집 구조를 알아야 가구도 넣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어떤 집을 주실 건지 남친 통해 여쭤봤는데 계속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하셨다더군요. 처음엔 서울 강동구 역세권 24평짜리 집을 주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경기도 모 신도시 34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바꿔 본인들이 세를 주고 있는 경기도 어디에 23평짜리 빌라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살으라 하시더군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어쩐지 마음이 안 놓여 그 집 시세를 찾아봤더니 7억 5천 정도였어요. 제가 속물인 건가요? 10억이랑 7억 5천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남친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마 잠깐만 살다 다른 집 이사가게 해주실 거라고 하더군요. 예비신랑도 본인 부모님의 뜻에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저도 솔직히 예식장이란 가정 구하는 데서 예비시모한테 대인 게 있기 때문에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예비신랑한테 단단히 일러두었죠. 어머님께서 10억 정도 되는 집을 해주시겠다 했고 그걸 이유로 예식도 원하시는 대로 호텔로 잡고 가전 고를 때도 솔직히 갑질하신 거 맞잖아. 우리 그래서 파혼할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집? 아예 안 해주셔도 상관없었어.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받고 어머님 의견 맞춰드렸던 거고. 근데 이건 아니지. 확실하게 해야 나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1, 2억의 문제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예비신랑도 생각이 깊어졌는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보겠다 하더군요. 이런 미적지근한 남친의 태도도 사실 훗날 파혼의 이유에 속하긴 했어요. 본인 집에서 10억 해준다고 했을 때 어쨌든 덩달아 어깨가 솟아있던 그였으니까요. 그 얘기를 집에 전했는지 예비시댁에서 저 좀 보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약속 잡고 예비 시부모님이랑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모가 인자하게 웃으며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 그래,
나 같아도 많이 소갈이 했을 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살라는 집은 허름한 7억짜리 빌라니까. 그치? 라며 저를 이해한다는 듯이 달래더군요. 그러면서 해명하기를 본인들 부동산 사업 때문에 당장 딱 맞는 집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되었다면서 저더러 이해를 좀 해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말했죠. 10억이 아니라 1억, 아니 1,000만 원을 보태주셔도 감사한 일이죠. 자식들 결혼하는데 부모가 당연히 돈 대주셔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억 정도 집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 원망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맞고요. 라고 제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했더니 예비 시모가 입을 꾹 다물며 생각에 잠긴 듯 한참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해는 해. 그런데 너도 아들 가진 부모 되어보면 알 거다. 내 자식 잘 살라고 집 해주는 거긴 한데 바라는 게 아예 없을 순 없어. 그게 이치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바라는 걸 네가 맞춰주는 게 널 위한 길이기도 해. 사람은 말이다. 할 만큼 해야 할 말이 생기거든. 예비 시모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원래 세상 이치가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뜻 잘 알겠다면서 저더러 쉬운 며느리 아니라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곤 깔깔 웃으시더군요. 알겠어. 당장 어렵긴 한데 최대한 올해 겨울쯤으로 맞춰볼게. 강동구에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준 게 있어. 세입자한테 이야기해보고 빨리 빼보마. 나도 내가 한 말이 있으니 10억에 맞춰야지. 라며 선심 쓰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간 손해보는 게 아니란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들 원망을 하게 될 텐데 피차 서로 기분 안 좋을 바에 할도리는 하는 게 낫겠지? 라고 하시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쭙습니다. 내 말은 너도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누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친구들한테는 시집 잘 갔다고 자랑할 수 있고 네 친정 부모님한테는 딸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안심시켜 드릴 수도 있고 10억짜리 집 요즘 시세로는 보증금 몇 억에 월세 150에서 200 사이야. 그건 알지? 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탭을 꺼내 본인 하시는 부동산 사업 관련 서류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시세가 이 정도라며 저희가 이 집에 살면 한 달에 원래 어느 정도를 내야 한다며 저더러 땡 잡은 줄 알라고 막 세뇌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알겠다고 수긍한 상태인데 너도 알진 모르겠다. 한 달에 월세조로 얼마씩 주기로 했어. 우리한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돈 오고 가는 건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어? 아들이랑 너랑 버는 돈에서 딱 50만 원씩 각출해서 우리 주기로 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100만 원씩 매달 아버님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집 안 받을래요. 차라리 그 돈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차피 우리 재산이 다 나중에 니들한테 갈 건데 월 100만 원이면 싸게 치는 거지. 네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세상 이치가 다 그런 법이야. 어머님, 저는 공무원이라 월급 엄청 적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인데요. 현수 씨가 지금은 돈 잘 번다지만 만약 사업 접고 돈 못 벌면요? 저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결혼하는 건데요. 그 말에 예비 시모가 깔깔 웃으며 그러면 네 친정에서 도움을 주시겠지. 네가 자식이 없어 봐서 그래. 사위 쪽에서 집을 그리 좋은 걸 해주셨는데 설마 도움 안 주시겠니? 네?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라도 월 100만 원씩 매달 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너는 똑똑하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잘 알 거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띵하게 멍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이라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친정에 손을 벌려서라도 돈을 타내 시댁에 돈을 들여야 한다니요. 10억짜리 집 받았다가 내 인생 전체를 시어머니한테 저당 잡히며 꼼짝 못하고 살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사업 상대가 아닌데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억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 집이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파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아니 그래도 어른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선 지켜 딱 얘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야지. 따박따박 대드는 것도 참아줬더니 뭐? 파혼? 예 해준대잖니. 남들은 10억짜리 집이 뭐야? 1,000만 원도 못 해주는 집이 수두룩 빽빽이야. 봐 너희 부모님께서도 당장 5천만 원 해주시는 게 다잖니.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맡겨둔 듯이 집을 막 내놓으래 라고 하시더군요. 끝까지 제가 집 때문에 파혼한다 생각하시는 게 정말 그들답다 싶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없는 집에서 자라 자존심만 세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교양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대받아치니 뒤로 넘어가려 하시더군요. 그날 바로 남친한테 파혼 통보했고 다신 얼굴 안 보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도 명의 이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쭉 사는 거였더라고요. 애초에 명의 변경에 아들 쪽으로도 증여해줄 생각이 없으셨대요. 게다가 결혼하면 저더러 1억 정도 들여서 집 리모델링하고 들어오라 시킬 참이었다더군요. 그렇게 집 고치고 나면 예비시모 그 돈돈거리는 성격에 저희 그 집 계속 살게 하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며 저희더러 집 내놓고 나가라 할지도 모르는 거였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월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면서 나한테 숨겼으니 너도 사기꾼이나 다를 바 없다고 퍼부어댄 후 돈 아까워 죽겠으니 호텔 식장 계약금 낸 거 도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1,000만 원 냈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남친은 주려고 했는데 남친 부모님이 절대 주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도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길래 저희 언니랑 전 남친 가게 찾아가 회유했습니다. 돈 주면 다시 만나겠다고 했더니 전 남친이 울면서 바로 1,000만 원 보내주더군요. 돈 송금된 거 보자마자 저희 언니가 깔깔 웃으며 뻥이다 이 새끼야. 너도 네 엄마가 내 동생한테 한 것처럼 당해봐. 사람이 한 입 갖고 두말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지 너도 제대로 느껴보고 네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했네요. 전 남친 울고불고 난리나고 전 남친 엄마 그러니까 전 예비시모도 뒤집어질 듯이 화내며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치만 타격감 전혀 없었네요. 저는 돈 다 돌려받아서 손해본 거 없고 전 남친은 2,000만 원 손해봤으니까요. 돈돈거리는 사람한텐 돈으로 복수하는 게 최고더군요.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긴 여정의 레이스를 끝낸 것처럼 허무하지만 그래도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억짜리 집 참 달콤하지만 전 남친 엄마가 제대로 된 교훈 하나 알려주셨네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요. 그거 하나는 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중반에 서울 사는 여자이고요.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네요. 얼마 전 시어머니와 있었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 늦은 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써봅니다. 그나마 제 아들이 사이다 날려주지 않았다면 참 두고두고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저 대신 시어머니가 부글부글 소갈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심 꼬시고 또 꼬십니다. 여러분의 친정엄마는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친정엄마는 중졸이세요.
외갓집에 형제가 많고 또 사정이 넉넉치 않아 저희 엄마랑 작은 이모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셨어요. 엄마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가사 도우며 집에 계시다가 18살 되자마자 바로 미싱 공장 취직해 일하셨대요. 적성에 너무 안 맞고 거기 언니들 텃세가 심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다가 결국 식품 공장 쪽으로 이직하셨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하셨고 승진 욕심이 생겨 뒤늦게 사이버 대학으로 학사까지 따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까지 제품 핵심 라인 총괄 실무 팀장 하시다 퇴직하셨어요. 그런 제 친정엄마가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일하시면서 3남매도 야무지게 키우시고 아빠 뒷바라지도 해주신 슈퍼맘이세요. 저도 평생을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제 친정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배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비싼 가외와 학원 없이도 괜찮은 대학 입학해 좋은 직업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죠. 남편은 소위 말해 금수저예요. 집안 좋고 엘리트 코스 밟은 전형적인 대치 퀴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셨고 어머님은 대학교까지 나오셨지만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신 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 내조하시고 아들 둘 의젓하고 든든하게 키워내셨고 또 그 점에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안 하고 전업주부 한 거야. 다들 내 학벌 보고 아깝다고 하지. 대학교까지 나와서 전업주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나는 결혼했으면 여자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 남편 아침마다 밥 챙겨주고 양복 잘 다려 입혀 내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게다가 내가 전업주부 안 하고 워킹맘이었으면 우리 아들내미들 다 공부도 못했어. 내가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했으니 다들 명문대 들어간 거지. 어머님은 저와 동서 앞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커리어가 탄탄한 직업군이고 제 동서도 전문직이에요. 어머님도 밖에 나가면 항상 며느리들 직업 자랑하시면서 저희 앞에서는 가정 위해 살으라 강조하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었네요. 게다가 동서가 아이 문제로 3년 정도 휴직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요즘 같을 시기에 무슨 외벌이니? 너 우리 믿고 그러는 거야? 니들 수입 반토막 나면 시댁에서 도와줄까 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러니까 일 쉬지 말고 해. 알겠니? 그러시면서 저한테 동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다는 핑계로 일 관두고 외벌이 하면서 큰아들 등골 빼먹는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넌 출산하고 바로 복귀해서 참 마음에 들더라. 그래, 요즘은 여자도 일을 놓지 말아야 해. 남자 혼자 벌어서 이 세상 못 살아. 라이센스도 있는데 아깝잖니. 다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네 일 열심히 해. 그치만 가정도 중요한 거 알지? 네 남편 잘 챙겨라. 가장은 집안의 기둥이잖니. 기둥이 기둥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잘해라. 라고 하셨어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제가 다 하길 바라면서 돈도 벌어오고 애들도 엄마 손 필요하다며 제가 다 케어하길 바라는 정말 이기적인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잘 몰랐죠. 어찌나 교양 있고 얌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다 연기이고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네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긴 했지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스펙 가진 남자인데 흠 하나 없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요. 사실 제 남편은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아 집안일도 서로 탈없이 나눠 하는 편입니다. 시댁 경제 사정도 넉넉한 편이에요. 이래저래 이만한 남자 없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시어머니 제외하면 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냥 정신승리하며 결혼 생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예 중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시어머니 망언 못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며느리들 군기 잡는 성질 참 대단하셨네요. 윗동서는 결국 시모랑 대판 싸우고 거의 연 끊었어요. 시모가 형님네랑 가까이 살고 계셔서 저희보다 왕래가 더 잦았는데 그 때문에 탈이 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형님네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셔서 결국 알려드렸더니 매일 연락도 없이 찾아와 집안일로 꼬투리 잡아 일하는 며느리 못살게 구셨다더군요. 그게 저 결혼한 지 한 6, 7년 되던 해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시모가 저한테 굉장히 의지하시더라고요. 이제 며느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다면서 손 붙잡고 우시기도 했고요. 솔직히 시모의 갖은 망언과 추태에 윗동서가 나가 떨어진 건데 시모는 본인 행동이 잘못된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기가 좀 죽으신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밖에 없다고 그러며 우시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서 저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한동안은 반성을 하셨는지 말씀도 조심하고 그러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역시는 역시였죠. 2, 3년 지나니 망언 시작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오래 몸담아 일하고 계시던 공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20년 장기 근속인데다 친정엄마 성과가 높아서 큰 상도 받으며 은퇴를 하시게 된 거죠. 저희 삼남매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자랑스러운 엄마를 위해 이벤트도 열어드렸어요. 처녀 총각 시절부터 저희끼리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 삼남매 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 깨서 친정엄마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아빠도 동의하시고 같이 돈 모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거의 3만 킬로 다 되어가는 낡은 중고 중형차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세단으로 뽑아드렸더니 엄마가 펑펑 우시며 다른 것보다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제일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현수막도 하나 조촐하고 유머스럽게 제작해 엄마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렸답니다. 그 자리에 제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직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라 자기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축하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많이 신기한 광경이었나 봐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애가 시댁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오래 일하신 공장 일 그만두시고 상을 받았대요. 외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도 엄지척을 들며 대단하신 분이라고 치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감동이 드는 찰나 어머님이 산통 깨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공장 다니는 게 그리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우리 귀한 손자야. 밖에 나가서 외할머니 자랑하려거든 공장이라는 말 대신 회사라고 이야기하렴.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님, 공장이 뭐 어때서요? 왜 자랑스럽지 않은 직장인데요? 공장 없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생산직이긴 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로 퇴직하신 건데요. 그래봤자 공장이지 뭐. 말은 바로 해야지. 너, 네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 다 하고 나서 공장 취직한다 그러면 얼씨구나 장하다 해주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어머님, 제 친정엄마는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애초에 정할 수 있는 진로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 시절에는 잘 사는 집 딸 아니면 솔직히 공장 아니면 결혼이었잖아요. 제가 화를 꾹 참고 제 친정엄마를 대신 변호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온 여자들이라서 잘 모르겠어. 남편 직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난 여자들도 최소 고졸이던데. 그래서 난 사실 사부인께서 중졸이라 하셔서 좀 놀랐잖아. 그래도 사돈으로 정중히 맞이하고 편견 없이 대해드리려고 내가 노력 많이 했지. 라며 난데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상견례 때 저 미소에 속았지요. 교양 있고 마음 넓으신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위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편견이라뇨? 저희 친정엄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중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을 분은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건데요. 저희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저희 삼남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시고 일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라고 언성 높여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얘기 들으니 네 시애미 겨냥하는 말 같네? 내가 평생 일 안 했다고 그거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뭐 내 자리에서 노력 안 했니? 나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내 능력 아까우니 일하러 나오라고 주변에서 성하여도 내가 안 나간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얼굴까지 벌개져서는 전업주부에 대해 무시하지 말라더군요. 저 같은 워킹맘은 내심 전업주부 무시하는 기질이 있다 하시며 제가 평소에 집에만 있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지 말라며 좀 대들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게 되었죠. 어머님이 눈물 펑펑 흘리시며 뒤늦게 들어온 제 남편 붙잡고 피해자인 척 우시더라고요. 자초지종 다 들은 남편이 결국 화를 내며 왜 애먼 소리를 해서 며느리 상처 주냐고 한 소리 하니 어머님이 작은 아들도 필요 없다며 다 인연 끊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1년 시댁이랑 왕래 없었네요. 아버님이 더 미안해 하시며 저한테 따로 연락해 식사도 하고 저희 집도 오셔서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성격 유별난 거 알지 않냐며 저더러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도 1년 정도 자식들이랑 아예 연락 안 하고 사니 우울증이 오는지 많이 의기소침해지셨다 하길래 마음이 약해져 다시 왕래했네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시는 친정 무시하는 발언 하지 않으시는 걸로요. 시어머니도 알겠다, 말 조심하겠다 하시며 사과하셨기에 그냥 표면적으로는 적당히 화목한 집안 분위기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무시한 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고 마음이 전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그런 저한테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눈치 보며 살살 거리시더군요. 그런데 결국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모처럼 온 가족 시간 내어 시부모님 모시고 주말에 제주도에 갔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경비 다 내주시겠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갔네요. 어머님도 기분 좋으셨는지 제 팔짱을 끼시며 시종일관 콧노래도 부르시더군요. 저도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는데 이번에 전국 대회에 나가서 중학생 형아들을 제치고 큰 상을 받았어요. 외가에서도 큰 축하받으며 컴퓨터도 선물 받았고 이번 제주도 여행도 어쩌면 우리 아들 상 탄 거 축하하고 보상해주는 기념으로 떠난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주 여행 중간에 케이크 하나를 사서 초를 불고 아들 대회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며 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 아버님, 그 상 타기 어려운 거래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책도 안 보고 한글도 늦되게 익히더니 이런 면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도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찌감치 진로 찾아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도 찬성하시며 맞아. 요즘은 대학도 필요 없는 것 같더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그게 진로고 그게 직업이지. IT 강국에서 우리 손자는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듯 말씀하시더군요. 대학이 왜 필요 없어? 무조건 스카이는 나와야지. 우리 집안 전부 명문대 출신이잖아. 난 우리 손주들도 다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듣고 아들이 할머니, 내 친구들은 대학교 안 간대요.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저희 때는 대학이 필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좋아하는 거 성실히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니네 선생이 그러든? 내가 청에 좀 찔러봐야겠다. 애들 데리고 그게 무슨 쓸데없는 말이야. 대학을 안 가도 된다니. 교육자로서 그게 할 말이냐고. 하며 화를 내시고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 번호를 저에게 알려달라 채근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할머니가 민원 제기하는 것도 어이없지 않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저는 알겠던데요. 공부로 출세하는 시대는 끝난 것도 사실이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 교육관도 같아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하면 빨리 접고 잘하는 거 밀어주자 라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조근조근 이야기해드렸죠. 아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고 컴퓨터 박사라 그쪽으로 밀어줄 생각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간다고? 가방끈 짧은 인간이랑은 난 상종도 안 한다. 우리 손주들 무조건 대학 보낼 거다. 아니요, 안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안 가는 거죠. 우리 애들 세대에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필수지. 무슨 손자가 고졸? 당치도 않아. 세아가 너는 참 뭘 모르는 것 같아. 친정엄마가 중졸이라 학벌에 관대한 거야?